안녕하세요. 좀 늦은 박사과정 언니 윤혜진입니다. 오늘은 교수님과 대화할 때 연습해야 할 것 중에 하나인 정확하게 말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세 가지 정도를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정확하게 말하려면 내가 말하려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해요. 보통 글 쓸 때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하나의 문장엔 하나의 주제가 들어 있어야 한다. 그런 것처럼 교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도 한 번에 여러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마음은 버리시고요. 하나의 문장을 이야기할 때 하나의 이야기를 전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메시지가 정확하게 내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말하다가 꼬이게 되거든요. 다들 그런 경험 조금은 해보셨을 거예요. 교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좀 부담되고 어려운 일인데 내 머릿속에 뭔가 정리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말을 하다가 꼬이는 거죠. 당황하니까 내가 하려던 말이 더 생각이 안 나고 더 꼬이게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뭔가 메시지 정리가 좀 쉽지 않고 자꾸 교수님 앞에 가면 긴장해서 뭘 잊어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말씀하실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메모를 하셔서 그 앞에서 그냥 읽으셔도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연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교수님 앞에 말씀을 드릴 때는 일단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 짧게 전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억이 안 날 것 같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써서 간다, 써서 가서 읽겠다 이렇게 하시면 마음의 부담도 덜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의 문장을 말씀하실 때는 끝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문장이라고 하면 주어와 수어가 명확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문장이 중간에 틀어지면 안 되겠죠. 가급적이면 대명사의 사용을 줄이시고요. 명확하고 또 정확한 단어를 골라서 쓰시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끝을 흐리지 마시고 말끝까지를 명확하게 끝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런 연습도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에 말씀드릴 때 문장 자체도 복잡하게 길게 느려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짧게 짧게 단문 위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편이 처음에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뭔가 설명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짧고 명료하게 주어와 수어를 명확하게 사용하시고 문장 자체가 틀어지지 않게 전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는 거는 우기고 주장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요. 질문을 해도 명확하게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대답도 명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강하게 주장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바, 내가 느끼는 바, 내가 궁금한 바를 정확하게 주어와 수어를 제대로 써서 문장을 깔끔하게 매짐을 하신다. 그리고 대명사의 사용을 줄이시고 명확하고 정확한 용어를 써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출처가 명확해야 돼요. 가끔 대학원생 수업을 들으러 가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디서 봤는데요. 누가 이런 말을 하던데요. 이런 식으로 정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교수님하고 대화하실 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어디서 봤는데요. 이게 아니라 어느 논문, 어느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어디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이게 아니라 학자 누구누구, 연구자 누구누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출처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편이 더 좋아요. 만약에 내가 어디서 봤는지 혹은 누가 이야기했는지 긴가민가 하시면 그냥 횡설수설 얼머무리지 마시고 말씀을 좀 아끼셨다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편이 좀 더 명확하게 의사도 전달하시고 교수님께서도 좀 더 잘 수긍하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중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정말 논리적으로 정확하시고 꼼꼼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 앞에서는 더 긴장하고 얼어서 정말 뭐 대답 한마디, 질문 하나도 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런 분들 앞에서 더 많이 말씀을 하시는 연습을 하시고 그런 용기를 내시는 편이 좋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 앞에서 말씀하실 때는 뭐 장황하게 횡설수설 그렇게 말씀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기억나시죠? 정확한 메시지를 담아서 주어와 수어를 정확하게 배치하시고 정확한 출처를 대서 이렇게 명확하고 짧게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즉흥적으로 말하는 게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면 내가 궁금한 부분이나 확인할 부분을 이렇게 써놨다가 그걸 그렇게 읽으셔도 괜찮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피하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에게 자꾸 뭔가 질문하고 대답하고 말씀하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법이나 말하는 법에 대해서도 그리고 어떤 자료를 보시는 태도에 대해서도 도움이 훨씬 많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경우에도 이런저런 수업을 많이 듣는데 정말 그렇게 정확하신 분 계시거든요. 생각도 되게 촘촘하게 하시고 논리적으로도 되게 꼼꼼하신 분이세요. 용어 하나하나도 되게 이렇게 짚으시는 분이시거든요. 이런 교수님 수업에 대답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질문도 하려고 하고 이렇게 저도 많이 시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어버버 거리고 말하다가 말이 꼬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많이 편안해졌거든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자꾸 말하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다른 장소에 가서도 좀 더 당당하게 말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아, 저 교수님 정말 너무 좀 똑똑하시고 좋은 의미에서 잘나셔서 좀 부담스럽고 힘들다. 저분은 나를 꿰뚫어 보는 것 같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런 분들 앞에 더 당당하게 마주하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신 한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대학원을 미국으로 가셨는데 아무리 뭐 한국에서 영어를 잘하신다 하시더라도 처음에 영어로 이렇게 공부하는 환경이 녹록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때문에도 너무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또 지도 교수님 앞에서 뭔가 말씀을 드리고 대화를 나누는 게 그렇게 긴장되고 힘들었대요. 뭘 이것저것 머릿속에 이것저것 말씀드려야지 하고 생각해서 가면 긴장해서 꼭 한두 가지를 빼먹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당신이 이야기하실 거를 이렇게 썼대요. 뭐 1번 뭐 이야기하고 2번 뭐 이야기하고 딱딱딱 메모를 해서 그걸 가지고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하셨대요.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셨을 때 학생이었던 그 교수님은 좀 처음에 조금 좀 부끄럽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를 해가니까 훨씬 긴장이 덜 하고 괜찮더라는 거예요. 지도 교수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더래요. 그분이 대학원 시절에 그렇게 가면을 잊어버리고 뭘 놓치고 이래서 이렇게 메모를 해서 가서 그렇게 가서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노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뭔가 즉흥적으로 그 앞에서 이렇게 뭔가 말로 길게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기보다는 정확하게 전달하고 정확하게 전달받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정확성에 더 무게를 두시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태도와 습관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앞에서 뭐 창피하다거나 내가 이런 모습으로 보이면 어떡하지?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내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갈고 닦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일하시면서 공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대학원 생활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제 말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말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